네, 안녕하세요. 김천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어, 지금 벌써 이제 봄방학이 아직 안 됐죠? 봄방학은 아직 안 됐고,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제는, 음,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에 그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극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그냥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네요. 네. 어떻게 또 2021년 처음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조금 휴식을 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2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공부 계획도 짜보고, 뭐 인강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더 좋은 학원이나 뭐 공부법이 없나 고민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벌써 한 달이 빨리 지나갔죠.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음 달부터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잡아가고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네, 이 금요일반 수업이죠. 예, 금요일반 수업은 지금 처음 듣는 거지만 화요일에 수업을 듣는 다른 반들은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네. 하지만 이 내용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지금 금요일반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어, 마지막인 만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아니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노력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가 무슨 뜻인지를 이 주제, 다윈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책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 진화는 어떻고 뭐 이렇다. 그죠?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윈이 진화론을 그 만들기까지 과정? 예,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제 진로나 어떤 미래의 꿈을 설계할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간접적으로나마 좀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뭐 여차저차 일석이조의 그 관점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진화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고요. 약간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수업이기도 하고, 네, 약간의 진화론에 대한 다윈의 좀 약간 그 일대기를 살짝 저도 다 몰라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봤으니까 한번 같이 즐겁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대신 엄청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야, 쌤 스타일 알잖아. 그지? 예, 쌤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딱 수업도 착착 일찍 끝내주고, 쌤 스타일 알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조금만 자세히 듣는 동안만은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다윈이 진화론을 창시했다. 처음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왜 아닌지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 거고, 우선 다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죠. 다윈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했나? 예. 뭐 느낌상 남성분인 것 같죠? 예, 다윈 모두 다 이긴다. 예, 다윈. 네, 아주 개그가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다윈이란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아주 딱 봐도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지만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뭔가 고집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어떤 철학이 딱 있을 것만 같은 멋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윈의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예. 영어 좀 하는 사람이 좀 직접 읽으면 좋겠네. 예. 뭐냐 이거 찰스인가?
찰스 로버트 다윈. 아, 영어 딸려가지고. 아무튼, 네, 찰스의 플레임은 이렇고요. 네, 찰스가 아니라 다윈이죠. 네, 플레임은 이렇고요. 자, 이 찰스 다윈은 이제 1809년도에 태어나서 188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이야? 도대체 1900, 2000, 200년도 더 됐네, 그쵸? 아니, 뭔 소리야? 1982, 140년, 140년 정도 됐습니다. 덧셈 뺐으면 안 돼요. 네, 생각보다 최근 분 아니신가요? 네, 최근? 아닌가? 느낌이? 너무 예전 분 같나? 여러분들 세대라면 그러겠죠? 아무튼 좀, 할아버지 좀 뻘되는 그런 분이시고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뭐 지질학자 또는 뭐 박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 분들 이상하게 직업이 참 많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생물학자 하나 하기도 벅찬데 예전에는 참 다양한 학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 말은 과학기술 발전이 안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어떤 지식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뭐 욕심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좀 이렇게 쫙 발휘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대기 살짝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박물학자셨대요. 이 박물학이 뭐냐면 여러분 박물관 알죠? 네, 박물관. 영어로 뭐지? 뮤지엄인가? 아닌가? 아무튼 박물학이 뭐냐면 박물학은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자연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박물학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특정한 과학 기술이나 도구가 없었으니까 직접 자연을 관찰하는 이런 박물학자 역할이 상당히 컸겠죠. 그렇죠? 근데 하필 할아버지가 박물학자셨어요. 이걸 보면서 쌤이 느낀 거. 아, 환경이 중요했어. 환경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죠? 나도 할아버지가 방문자셨으면 쌤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가 방문학자라고 해서 꽉 관심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 다윈이란 분의 이 성격 자체가 어떤 뭐 생물을 좋아했고 관찰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쓴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생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생물. 그죠? 예, 생명과학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예, 배가 산으로 가네요. 예. 솔직히 쌤은 생명과학 전공이지만 생명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좋아하지 않는 거와 잘하는 건 또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설계할 때 내가 꼭 좋아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좀 재능이 생겨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 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또 딴 쪽으로 갔습니다, 살짝. 네, 그렇고요. 자, 다윈에 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화론보다는 다윈이 이야기가 더 많아요. 자, 다윈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닐 때 수업에 집중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대요. 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느낌의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적응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머리는 좋았나 봐요. 어떤 생물도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필 또 이제 또 아빠가 의사네. 의사 아빠가 당연히 내 아들 다윈은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희망해서 막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가 돼서도 아버지의 영향이 엄청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기는 찰스 본인은 다윈 본인은 그렇게 의사를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의사 싫어.
의사란 직업이 싫은 게 아니고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막 이게 막 그러는 게 난 별로 이렇게 나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게 또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를 꿈꾸시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그것도 재능이에요. 뭐 이렇게 빨간 피를 막 보는데 좀 징그럽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면 징그럽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사람을 생명 살렸을 때 보람도 있고, 네, 얼지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작 아까도 말했지만 다윈 본인은 의사의 의자도 관심 없었어요. 대신 곤충 관찰이나 동물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왠지 생물학자 될 것 같죠? 네, 느낌상. 근데 어릴 적 동물 좋아한다고 뭐 다 생물학자 되는 거 아니죠. 솔직히 뭐 모르죠. 보통 어린이들 어릴 때 보면 막 공룡 좋아하고 그러는데 공룡학자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보통 여자들은 어릴 때 발레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근데 발레리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하지만 배워서 남 주는 건 없습니다. 예, 배워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 남아메리카 탐험 경험이 있는, 네, 흑인 노예.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제 이때쯤에 노예 제도가 풀렸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노예 중에 한 명인 존 에드먼스턴에게 동물 박제에 대해서 제작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물 박제하는 거 알죠? 표본 만드는 거 있잖아. 그 박물관 가면 막 호랑이 으 하고 막 있고, 예, 그 진짜 호랑이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가죽을 살려서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는 걸 이제 표본을 박제라고 하는데, 그런 박제하는 방법을 이분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인가 다윈의 자서전이 나오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에드먼스턴을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영향을 좀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지금 솔직히 이 박제라는 기술이 진화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엄청나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죠. 하지만 배워서 남줍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으면 그 외적인 것도 공부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문과 계통이니까 과학은 손 떼야지. 나는 이과 계통이니까 국어 손 떼야지. 이런 생각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저는 이 다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네, 제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요. 음.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다윈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대학교를 어딜 갔냐면 에딘버러 대학교를 갔는데, 예, 의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영향, 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니면 예전에는 또 조금 무서웠잖아. 부모님들이 그 아빠가 막 이거 해! 하면 막 해야 되고 그런 영향이 좀 컸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음, 라마르크의 진화 사상을 칭찬하면서 그거를 다윈이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밑에서 있었겠죠. 어떤 그 교수님 밑에 이제 그 다윈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통 교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은 교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잖아. 근데 교수님 생각이 이렇다. 난 이걸 좋아한다. 그걸 한두 번 말하겠어요? 여러 번 말하겠지? 그럼 여러분 생각도 교수님 생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밑에 있냐 따라서 당연히 똑같은 과학이나 학문도 살짝살짝 중요 철학이나 이런 관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다는 게 아니고요.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아시죠? 네, 그런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라마르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었죠. 뭐 길이는 어쩌고저쩌고 알죠? 그죠?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기 전에 라마르크라는 분이 먼저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그거 내용을 교수님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다윈을 의대 보냈는데 의대 가서도 공부 그쪽으로 안 하네. 자꾸 딴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신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신부 알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따라 했어요. 왜냐면은 아빠 몰래 이제 신학과 입학했잖아. 입학해서 이제 다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 아빠가 신부가 되는 걸 원하니까 나도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동물과 생물에 관심이 많은데 이 신부가 되면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신부에 대한 호기심도 줄고 해서 예, 이 박물학 아까 얘기했죠? 자연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박물학이나 또 곤충 채집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교 안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그랬고요. 갑자기 또 좀 딴 얘기 좀 하면 여러분들께 편하게 들으세요. 나도 지금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나도 어릴 때 말이지 부모님의 영향이 많이 큽니다. 이거 뭐 커서 뭐가 되라 커서 뭐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아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윈도 보면은 부모님의 말을 따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갔죠. 그런데 다윈이 배웠던 의학이나 어떤 신부, 뭐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 진화론을 공부할 때 있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뭐 별개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 말을 무조건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만의 막 욕심만 살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부모의 말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짜증 나지만 막 어디 가라고 막 시켜. 솔직히 처음엔 짜증이 나죠. 하는데 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가봐. 우선 자기 목표가 없다면. 가다 보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 어떤 분야가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서 해야 경험과 어떤 자극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인생과 진로가 더 확실해질 수도 있어요. 꼭 뭐 정해진 길로만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센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에요. 그죠? 저 종교 아닙니다. 저 종교주 아니에요. 뭐 무조건 내 말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고 정대현 쌤이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단 얘기야. 제발 그러지 않기를. 자,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제가 왜 이거 마지막 줄을 이제 찾았냐면요. 이렇게 박물학, 곤충 채집, 이게 뭐 살아있는 뭐 어떤 자연의 사물을 관심이 많았지만 이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 몰라요. 하여튼 어느 분이 그분이 쓴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연신학이란 책이 안 읽어봤지만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양은 예전부터 기독교의 그 카톨릭의 영향이 엄청나게 셌죠. 우리 동양은 뭐 불교지만 서양은 이제 카톨릭이죠. 이 자연신학은 하느님이 우리 전 세계를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천지창조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우주를 만들었을 때 생명체를 그 완벽한 형태로 뭐 강아지, 뭐 말,
뭐 인간 이게 완벽한 형태로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설이 바로 이 책 자연신학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다윈은 과학 처음부터 진화론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믿었던 게 아니고 창조론 어떤 신적인 입장에서 자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냐 진화론 하면 꼭 나오는 게 창조론입니다. 예,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진화론은 아니다. 자연에 의해서 생명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반대 개념인데 뭐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진화론이 대부분 정설 거의 뭐 가설이지만 추측이지만 거의 이제 뭐 확실한 가설이고요. 현재는 이 이론을 가지고 모든 이론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이론이 다 파생됐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창조론이 어떻다는 건 전 정확히 모르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관심 있으면 뭐 그쪽 할 것 같지만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즉 다윈도 처음에는 창조론을 조금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길죠? 네, 깁니다. 아주 롱 스토리. 야, 쌤이 이거 지금 솔직히 이거 한 30분 할 건데 30분은 다 못해요. 예, 내가 지금 혼자 떠들어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2시간. 그냥 30분까지만 하고 딱 멈출 겁니다. 네. 자, 스토리가 계속 있고, 그 다음 내용도 이제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이 진화론은 대학교 막 이런 데 생물학과 가면은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하루야 다 합니까? 그냥 아주 대략적인 거 아니면 내가 쌤이 원하는 것만 좀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윈이 점점점 이제 박물학에 관심이 이제 강해지고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정말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웨일스 지지조사 발음이 웨일스 지질 조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웨일스는 뭐냐면요, 뭐 과자 이름 아니고요. 영국의 국가라 하기 좀 그렇지. 영국을 구성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영국이 보통 영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이게 네 부분의 구성 국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웨일스입니다. 즉 아까 영국 사람이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 자기가 태어난 나라 중에서 웨일스의 지질 조사에 참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다윈은 또 지질학에도 관심이 많았답니다. 땅. 참 관심 많은 거 많아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자, 에딘버러 대학 다녔다고 했었죠. 여기 중에 이제 은사이신 조 스티븐스 헨슬로라는 교수님 설득으로 다윈이 드디어 세계 일주 배를 타고 여행하게끔 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면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 그 다윈이 뭐 갈라파고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점점 이제 스토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아버지는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네. 엄청 반대했어요. 왜냐면 의사 원했고 신부 원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뭐 박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막 세계여행 하면서 동물 식물들 연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부모라면? 안 하지. 그런데 저 교수님 조 스티븐슨 헨슬로 교수님이 엄청나게 설득했어요. 이 교수님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요. 이제 식물학자이면서 지질학자. 네. 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윈을 이제 박물학자가 되도록
길을 인도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멘토, 코치를 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게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멘토가 저절로 나한테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은 관심, 욕심을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주변의 멘토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조금 추천이나 이렇게 권유를 해주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있다가는 네, 큰 뭐 좋은 결과는 뭐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스토리를 굳이 얘기해 준 이유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저도 이런 식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예. 포기할 만큼 인간이 못할 거 아닙니다. 공부라는 거는 인간이 조금 정복할 만 대상 맞습니다. 뭐 대상 정복을 어디까지 하냐의 차이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분이 조 스티븐스, 이름도 어려워. 아무튼 헨슬러 교수님의 얼굴입니다. 아주 인자하시죠. 네, 뭔가 좋은 쌤만의 좀 착각인 것 같지만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허락을 받은 와중에 로버트 피츠로이라는 분이 이끄는 비구로, 이제 배 이름이 비구로죠. 그 강아지 이름 맞습니다. 강아지종. 네, 비구로의 승선할 방문학자를 찾게 됩니다. 이 비구로의 이제 그 탐험선인데 방문을 찾을 때 드디어 헨슬로 교수님이 나오죠. 지금 보이죠? 저 사진에 보이신 분입니다. 자, 이 헨슬러가 교수님이 지질학 식물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이제 이쪽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 로버트 피츠로이가 끊는 비구로에 승선한 방문학자 누가 없냐 했더니만 처음에는 이제 헨슬러 교수님이 아내의 동생을 태우려 했습니다. 아내의 동생. 뭐, 이 또 학연지연이 또 그때는 많았을 테니까 지금은 잘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아내의 동생을 태우려 했는데 그 아내 동생이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탔어. 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타겠다. 헨슬러 교수님이 뭐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런 것도 잘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자신 타려고 했는데 이 또 웬걸. 와이프가 임신했네.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세계일 줄 압니까? 이거 그 비구로 탐성한 그 비구로가 그 다윈이 타고 비구로 여행했을 때 5년 걸렸어요. 5년. 네, 5년 걸렸는데 그럼 애 태어난 것도 못 보고 5살까지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탔지. 이때 어쩔 수 없이 헨슬로는 다윈을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이 비구로의 승선을 방문학자로.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참 이거 보면은 참 모를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다윈이 자기가 진짜 뭐 자기 노력해서 배를 탔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분명히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오는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그게 기회인지 강제로 하라는 건지 뭐 없어도 되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예스라고 할걸.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기회가 온들. 오늘 이번 연구에 교수님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 뭐 스페인 연구 발표하러 가는데 나를 좀 보조할 조수가 좀 필요하다. 누가 가겠냐? 이때 준비된 사람이면 너희들이 만약 준비가 됐다면 예를 들면 스페인어 좀 할 줄 알고요. 그쪽에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럼 오케이. 그럼 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회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 기회는 공부를 해서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뭐 다른 걸로 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겁니다. 참 스토리가 다인도 참 네,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죠. 네, 참 나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분이 바로 네, 피츠로이 로버트 피츠로이라는 분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비그로 배 지금 승선할 이제 박물관 찾는데 이제 뭐 했는데 왜 로버트 피츠로이를 왜 사진을 띄웠을까? 그죠? 궁금하죠? 궁금해야 되는데. 네. 자,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뒤 넘겨볼까? 시간이 다 됐네. 다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끝낼게요. 자, 그 사람을 왜 얘기했는지는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HMS 비글. 자, 이게 뭔 뜻인지 알죠? 바로 비그로 배를 지금 제가 이름을 정확히 찾아보니까 이 비글호의 이름은 정확하게 HMS 비글이라고 합니다. 저도 쌤도 처음 알았어요. HMS가 왜 붙는지. 아주 멋있죠? 아주 돛대 달린 범선. 저 배를 타고 5년 동안 촥 세길주하면서 촥 아무튼 이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그로가 군함배였어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쓰는 영국 해군에서 쓰는 군용배였습니다. 즉 함선이라고 하죠. 함선. 네, 배, 군배를 1820년에 이제 이 배를 만들게 됐는데 원래는 군 전쟁용으로 만든 배예요. 만든 배인데 이 영국은 배 이름에다가 HMS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 HMS 뜻을 내가 어떻게 찾았어. 찾아보니까 뭐 his, her 뭐냐 Majesty's ship, Majesty's ship 아무튼 번역하면 왕 또는 여왕의 전하의 함선이다. 멋진 말이죠. 나라마다 이 군함의 앞에 붙는 이 접두어가 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아무튼 영국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 함선 이름을 찾았는데 배 이름 찾았는데 HMS 붙었다. 영국 군인배구나, 해군배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원래는 군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계 일주하면서 탐사를 하기 위해서 탐사용 함선으로 개조를 했고 이 개조한 비그로를 타고 비그로가 바로 3번 정도의 탐험을 했습니다. 3번의 비그로 탐험을 했고 그 중에 2번째 항해를 할 때 찰스 다윈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네. 참, 그 찰스 다윈 승선이는 아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했다고 했죠? 자기가 타려고 했는데 참 스토리가 좀 기괴하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2번째 항해 중에서 1831년 12월 27일 날 출발해서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윈의 진화론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쌤이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참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었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 거예요. 마칠 겁니다. 더 뒷얘기가 궁금하면 뭐 내년에 수업을 하면 뭐 들려주고 뭐 못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찾아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대충 말했나? 아무튼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2021년이 되면 여러분들 더 원하는 목표 이루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왕 힘들 거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데나 힘써서 내가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할 때 힘이 없어서 그거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체력도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만 자꾸 잠이 오는 것도 체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잘 관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꼭 마지막 인사 같네. 올해 마지막 인사이죠? 2020년. 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큰일 났다. 잠시만요. 내년에 봐야 되는데 안 넘어가. 뭐지? 네. 마지막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